CRTV의 이동현입니다. 오늘 강의는 콜라겐이 우리 몸 어디에 들어있고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고 콜라겐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면을 통해서 사진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작으니까 화면 크기를 살짝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위에 있는 6개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잘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체크지, 이 체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체크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소비자나 아니면 사업자분들에게 이걸 체크를 할 때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모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피 쪽은, 두피 자체는 피부니까 피부는 당연히 콜라겐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발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카락 자체가 콜라겐은 아닙니다. 그죠? 머리카락은 케라틴 뭐 이렇게 부르죠. 케라틴 성분 단백질은 맞는데 일단 머리카락이 처지거나 빠지거나 아니면 뭐 힘이 없거나 얇아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콜라겐이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몸이 이 두피가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있죠. 모공이 동그랗게 있으면 거기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3개, 건강한 머리카락은 한 모공에서 3개, 4개씩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꽉 조아져 있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위로 솟아 있겠죠. 잔디처럼. 근데 이 모공이 점점 이렇게 모공이 좁아져 있다가 점점점 넓어지면 머리카락이 서 있던 게 땅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머리카락이 밑으로 처지고 힘이 없는 모발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젊을 때는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빳빳하게 서 있다가 점점 머리가 밑으로 처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그리고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이 정확하게 영양분을 못 받으면 머리카락이 탈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 17번 콜라겐이 머리에서 이제 이 분해가 되면서 이 머리카락을 탈모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탈모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머리카락 처짐, 힘 없음, 뭐 이런 여러 가지 푸석함, 두피가 건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모발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머리 전체 두피라든지 다 좋지 않다고 하면 빨간색 그 네모칸에 이렇게 볼펜으로 체크를 한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일단 체크를 하는데 쓴다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눈이라고 되어 있죠. 눈. 안구 건조, 뭐 시림, 눈물, 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안에, 눈 안에 있는 이 각막, 이 부분도 다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빠지면 일단 안구 건조가 오죠. 눈에서 이렇게 얇아지면서 눈물이 잘 안 나오게 되고 안에 촉촉한 게 없어지죠. 콜라겐이 수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눈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 없으면 이 모세혈관이 계속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생생하게 살아있지를 못해요. 조금 이따가 혈관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세혈관이 줄어들면 이 혈액이라든지 산소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서 눈의 시력도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눈 건강 관련돼 있는 건강식품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앞서서 일단 이 콜라겐이 제대로 눈에 작용을 해야 눈의 시력이라든지 안구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콜라겐을 드시고 나서 안구 건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콜라겐 자체가 안구 건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경 그 도수를 바꿨다는 분도 몇 분 제가 본 적 있어요. 시력이 좋아져서 원래 쓰던 안경이 안 맞아서 안경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니까 그 눈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콜라겐으로 눈 건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치아라고 되어 있죠. 이 상아질의 18%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잇몸과 치근막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잇몸 뼈도 마찬가지예요. 이 뼈도 콜라겐이 철골 구조죠. 이 철골 구조가 없어지면 잇몸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러면서 이 치아가 약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상아질, 이 치아의 상아질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면 잇몸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시고 이 임플란트를 못하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됐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잇몸뼈가 튼튼해지니까. 이가 없더라도 잇몸뼈가 튼튼해야 임플란트를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콜라겐이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자,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부위에 이렇게 포진돼 있죠. 이 피부 전체를 바닥에다 깔면 8평 정도 되는 바닥을 깔 수 있을 만큼 이 피부가 넓다고 해요. 이 피부 진피층의 9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진피는 콜라겐이 주 성분인데, 콜라겐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 자리를 잡고 그 사이사이에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이 그 수분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보충을 해주고 있죠. 일단 중요한 건 콜라겐이 빠지면서 피부가 밑으로 내려앉고 그러면서 거기에 주름이 생기는, 그게 일반적인 주름이 생기는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의 건강, 수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뭐 주름이라든지 피부 처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콜라겐이 빵빵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피부 문제 때문에 콜라겐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일단 피부가 콜라겐에 도움이 충분히 많이 된다. 콜라겐이. 이제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체형. 뭐 가슴이 처진다던가 아니면 살이 찐다던가. 물론 살 찌는 거는 콜라겐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콜라겐을 안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고 많이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대신 피부가 아까 처지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처지는 것도 콜라겐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뭐 남자들이야 별로 관계 없겠지만 여성분들은 이 가슴 위에 보면 쿠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들어있어요, 안에. 그 인대가 힘이 점점 콜라겐이 빠지면서 탄력을 잃고 이 힘을 제대로 못 주면 가슴이 밑으로 이렇게 처지게 돼 있죠. 이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그 쿠퍼 인대가 땡땡하게 잡아주면서 가슴이 이쁘게 이렇게 딱 올려 받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콜라겐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 전체. 장기는 이 오장육부라 그러죠. 장기는 거의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거나 탄력이 필요한 그런 장기들은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이 빠지면 이런 여러 가지 연동 운동이라든지 뭐 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영양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장기의 건강, 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을 먹고 나서 밥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위가 막 늘어나면서 밥을 많이 먹었다면 이 콜라겐을 먹고 나서부터 위가 늘어나는 게 딱 어느 정도 딱 늘어나고 나면 이 땅땅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위가 딱 이 힘이 생겼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몸 전체의 장기 그런 부분에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를 넘어가서, 자, 네, 여기 변비라고 되어 있죠. 변비도 장내, 장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그리고 수분 이런 부분에 도움이 이제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비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렌사라든지 이런 효소 제품을 먹으면서 장의 기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같이 시너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장기의 베이스가 콜라겐이기 때문에 이런 변비 개선에 일단 그런 부분, 이 근육을 땡땡하게 만드는, 장기를 탱탱하게 만드는, 탄력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근육의 30% 정도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가 수분하고 이제 다른 단백질들, 저런 뭐 힘줄이라든지 아니면 근섬유 세포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콜라겐이 많으면 근육이 막 늘어나겠죠. 일반적으로 근육을 늘릴 때 쓰는 방법은 근육에 상처를 내서 이 상처난 근육이 다시 재생될 때 그 근육이 막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콜라겐을 먹고 6개월 정도 만에 근육량이 한 4.8kg 정도 늘어났어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근육량이 늘어나는 걸 봐서는 이 콜라겐 자체가 제대로만 흡수된다면 근육을 생성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옆으로 보면 방광이라고 되어 있죠. 방광은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 밑에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괄약근이 약해져서 소변이 그쪽으로 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출산이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그냥 근육이 늘어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근육에 힘이 빠져서 이런 그런 요실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먹고 그 근육에 힘이 빵빵하게 생기면서 소변이 새는 걸 막아줘가지고 이 요실금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내가 요실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빨간색 체크하시면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절. 자, 관절은 연골이죠. 뼈와 뼈 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뼈 사이에 그 투명하고 하얀 색깔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이 윤활유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런 가동이라죠. 관절의 가동을 돕는 그게 관절이죠. 보통은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게 퇴행성은 많이 써서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가지고 관절에 이상이 오는 거. 류마티성은 그냥 일반 질환이죠. 이게 많이 썼다기보다는 이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그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틀어지거나 안에 이제 통증이 오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죠. 콜라겐을 주 성분이 관절의 주 성분이 콜라겐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제대로만 먹으면 관절이 어느 정도 재생이 되면서 관절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이런 뭐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움직이기 힘든 뻣뻣하다 그러죠. 이게 뻣뻣한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관절에 안 좋다면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한번 꾸준하게 드셔보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같이 드시는 분들 중에는 관절 좋아졌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많이 한 주부들 아니면 남편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라고 제품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뼈라고 되어 있죠. 뼈의 35%라고 되어 있는데 골다공증이나 키성장 얘기를 하죠. 자, 일단 키성장 먼저 얘기를 하면 건강한 뼈가 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죠? 뼈 안에서 피를 만들어내죠. 자, 건강한 뼈가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는 건 뭐 당연한 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뭐라 그러죠? 몸의 세포 분열을 돕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몸에서 나와줘야 우리가 키도 크고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뼈가 튼튼해야 되고요. 물론 애기들은 당연히 뭐 뼈가 뭐 이렇게 어른들보다는 굉장히 튼튼하겠지만 드시면 이걸 같이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자, 많은 분들이 칼슘이나 뭐 이런 게 뼈의 주 성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뼈나 칼슘이나 인보다 더 중요한 게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이 뼈 안에 철골입니다. 철골 이렇게 우리가 그 건물 지을 때 철골을 먼저 막 세워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잖아요. 그 이유가 훨씬 더 튼튼하라고 그렇게 짓는 거죠. 사람의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가 있을 때 콜라겐이 먼저 있고 그 콜라겐 사이사이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유기질 무기질들이 달라붙으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만약에 콜라겐이 뼈 안에 없다면 이 칼슘들이나 이런 인들이 달라붙지를 못해서 그냥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뼈가 약해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칼슘을 우리 몸에서 뼈에서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뼈 자체의 콜라겐에 얼마나 콜라겐이 있느냐에 따라서 칼슘이나 이런 애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골다공증 예방엔 콜라겐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힘줄. 아까 제가 쿠퍼 인대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런 인대라든지 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 가동할 때 근육을 잡아주고 뼈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 이 힘줄의 8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힘줄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거잖아요. 예전하고 몸이 달라가지고 잘 삔다든지 아니면 가동하는데 힘들다든지 이럴 때 이 콜라겐을 드시면
그런 부분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손발톱은 케라틴이죠. 근데 이 콜라겐과 케라틴은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서 드시면 손발톱이 튼튼해졌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톱을 깎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났다든지 그냥 툭툭 끊어진다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딱딱 소리가 제대로 나고 손톱이 두꺼워져서 이런 그 젤 네일이라 그러죠. 젤 같은 걸 전혀 못 하시던 분들이 젤 네일을 하는데 샵 가서 젤 네일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톱이나 이런 게 좀 약하다, 나는 뭐 좀 그렇다라고 하면, 안 좋다고 하면 콜라겐을 드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고 내 손톱이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비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히 뭐 콜라겐을 먹어서 콜라겐을 채운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이 콜라겐 외에 그냥 여러 가지 단백질의 역할을 같이 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떤 느낌이냐면 아미노산을 먹으면 우리 몸이 알아서 필요한 부분의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체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위에 체크되어 있는 이 부위에 그 근육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뭐 콜라겐을 생성해낸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 제품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순히 그 부분에 콜라겐이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생성해 내는데 특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콜라겐 제품은 없고요. 이 콜라겐을 먹으면 이 콜라겐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미노산들이 다시 자기가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그 부분으로 재합성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인데 이건 유사과학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콜라겐을 먹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깨 부위에 있는 돼지 어깨 부위에 있는 콜라겐을 먹었다 그래서 어깨로 간다든지 사람의 어깨로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냐면 정말 양질의 아미노산과 그 아미노산이 제대로 흡수되고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만 제공해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만 제공해주면 몸이 알아서 콜라겐이나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이 만든, 저는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런 신이 만든 인간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흉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뭐 생성 콜라겐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아미노산의 분해가 돼 있는지, 그게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콜라겐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내용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콜라겐을 지금 5년 넘게, 거의 이제 5년 넘게 이렇게 유통을 하면서 실제로 드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순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뭐 온라인에서 찾은 뭐 콜라겐의 주 효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밑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임신 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신을 하면 관절이 아프죠. 이게 탈모도 오고 튼살도 생기고 단백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임신과 출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이 단백질이 빠지면서 관절이 막 이렇게 좀 벌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막아주고요. 살이 트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모유 수유할 때도 젖을 잘 돌게 도와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임신하신 분들은 이 콜라겐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옆에 노인성 질환,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요실금, 요실금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골밀도도 설명드렸고, 관절염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혈압은 이게 고혈압 치료제는 아니에요. 이걸 먹는다고 고혈압이 치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이 혈관 내막은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점점 빠지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이런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빼내거나 아니면 혈액이 원활하게 다니게 하는 거를 이제 잘 못하게 되죠. 근데 혈관에 콜라겐이 쫙 잘 생기면, 콜라겐 탄력이 쫙 생기면서 혈관에 피도 잘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고혈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혈액이 잘 못 돌아다니니까 혈압을 올려서 강제로 혈액을 돌게 하는 게 이 인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렇게 안 밀어도 잘 돌아다닌다면 혈압이 당연히 낮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고혈압에도 도움을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중 관리, 뭐 근육이 생성되면 당연히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죠. 이 근육이
이런 칼로리를 많이 쓰면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살이 좀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리고 애기들 키, 아까 제가 이제 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조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게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이 조골세포에 가서 피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내면서 뼈의 이런 이 성장을 굉장히 많이 도와요. 자극을 하면서. 그래서 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기 당연히 면역력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눈이 좋아지거나 아이들 과자 대신 영양 간식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도움 받으셔서 이 콜라겐 드시면서 체크를 다 해보시면 내가 지금 당장 엄청 어디가 아픈 분은 이걸 드시면 바로 느낌이 오는 분들은 아세요. 아, 내가 좋아졌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막 너무 심하게 아픈 분이 아니거나 아프다기보다는 미용상의 이유로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눈가에 주름이 좀 옅어지고 막 이렇게 돼도 원래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크를 해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비싼 돈 주고 이런 제품을 먹을 거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효과를 확인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단순히 먹고 그냥 뭐 느낌상으로만 알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뭐 동사무소가 됐든 어디 가서 인바디를 재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네, 수분량, 근육량, 지방량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인바디를 재고 확실하게 수분도 근육도 뼈도 골밀도도 막 늘어나는 걸 봤어요. 저희 스스로가. 그런 게 필요하다면 먼저 그런 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 보실 거는 이제 뭐 렌사라든지 이걸 동시에 드시면 집에 안 맞는 옷들 그 옷들을 한 번씩 입어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먹는 동안. 그러면 어느 순간 몸무게나 이런 거는 별 변화가 없는데 체형이 줄었다는 걸 느껴져요. 몸무게 변화가 왜 없냐면 콜라겐을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그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살이 찐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찐다 이러면 지방이 늘어나서 뭐 이렇게 몸이 좀 분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살찐다는 몸무게가 늘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네, 그렇죠. 물이에요. 물은 우리 신체의 70%를 차지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무겁죠. 수분을 꽉 붙들어주고 수분을 채워주면서 수분이 늘어나요. 그리고 근육량이 늘어나요. 두 번째로 무거운 게 근육이죠. 세 번째로 무거운 게 지방이에요. 지방은 엄청 가볍죠. 지방이 빠지고 수분과 근육이 찬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건강하게. 체형이 날씬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입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점점 늘어난다. 대신 뭐 저녁에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다. 그러면 뼈와 근육과 수분이 차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몸 콜라겐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빠지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저런 네 가지 경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꼭 이 제품 체크해 보시면서 이 프로비타가 우리 몸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